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노출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교실에서만 꼽히는 사랑? 자, 학창시절 때 짝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같은 반에 있는 거죠?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출석과 매력도의 관계. 피츠버그 대학 리차드 모어랜드 교수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그는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4명의 여성을 고용해서 대학교의 한 교양 수업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업은 200명짜리 대형 강의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을 기억하기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4명의 유일한 차이라면 한 명은 아예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고 한 명은 5번, 한 명은 10번, 다른 한 명은 15번 출석했다는 점이었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이 4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 노출 효과. 학생들의 매력도 평가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15번 출석한 여성을 20%나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어요. 단지 출석을 몇 번 더해서 무의식적으로 마주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신비한 결과를 단순 노출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노출 효과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단순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정말로 아무런 교류 없이 단순히 노출만 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주변에 머무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든 지하철 플랫폼에서 마주치든 아니면 학교 가는 길, 오는 길에 마주쳐도 좋습니다. 상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곳에 자주 찾아가세요. 단순 노출 효과는 10회에서 20회 사이의 노출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번의 소소한 마주침을 통해 단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당신의 매력이 훌쩍 자라있을지 모릅니다. 소개팅 상대가 생각보다 날 좋아한다는 증거. 소개팅은 하고 싶은데 정작 나가면 참 내 맘 같지 않은 A양. 내가 무슨 말만 꺼내도 어색한 미소를 짓는 그녀. 왜 어색할까? 내가 싫어서일까? 혹시 방금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자가용 반대가 뭔지 아세요? 커용. 딱히 이런 개그를 친 것도 아니에요. 인류 보편의 FM 교양인 맛집이나 날씨 그런 소재만 꺼냈을 뿐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어색함에 숨이 죄어와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멘트가 좋았나 나빴나 자문자답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아무래도 내가 별로여서 저러나 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괴감이 밀려오죠. 상대는 정말 나를 싫어할까? 우리는 상대의 표정이 영 좋지 않거나 대화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 소개팅은 망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소개팅 분위기를 잘 읽은 걸까요? 정말 상대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거스 쿠니 박사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상대의 첫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둘씩 짝지어 대화하게 한 뒤 서로의 첫인상을 평가하게 했죠. 그 결과 연구진은 사람들의 대답에서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내 첫인상은 별로였던 것 같아. 상대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막상 대화 상대가 내린 실제 평가는 괜찮았다, 호감 가는 사람이라 등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첫 만남의 분위기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왜 첫 만남은 망한 것 같을까? 쿠니 박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너무 신중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중하다는 거.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예측하고 배려하고 되도록 안전한 선택을 하려 하고 신중할 때 나타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나치게 신중할 때의 특징. 첫 번째, 자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건지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바로 전에 한 이야기를 수정하고 보태는 경향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제 말은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문제는 이렇게 속으로 말을 수정하고 보탤수록 무의식적으로 내가 바로 전에 한 이야기가 별로였다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갈수록 스스로에게 나 방금 별로, 내가 말실수했나?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셈이죠. 두 번째, 상대가 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첫 만남에서는 상대에 대한 호감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줬다가 괜히 거절당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내 본심을 숨기는 동시에 끊임없이 상대방의 본심을 확인할 방법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가 첫눈에 내게 반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는 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란 너무 힘들잖아요. 대부분 내가 본심을 숨기는 만큼 상대도 숨기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상대가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상대의 간접적 거부로 인식합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 끝에도 날 좋아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 날 안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짓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착시에서 벗어나라. 상대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꾸 스스로가 별로인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눈치와 생각이 많아지는 그것, 이거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착시예요. 당신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생각 좀 비우세요. 그 생각은 온통 비관적인 것 뿐이라 본래의 매력을 드러낼 의지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편하게 즐기세요.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랑 밥 한 번 먹으러 나왔다고 생각해버려요. 내가 별론가? 라는 순간 말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상대의 몫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왜 자기를 과소평가하겠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릴렉스 하세요. 긴장한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회사 면접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근데 면접장에서 남들보다 더 긴장한다고 붙는 법 있습니까?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소개팅이 긴장되고 숨이 턱턱 막히면 이 말을 되내세요. 안 되면 뭐 어때요? 지금까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노출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